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뉴스파다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테이블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창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괜찮으면 한번 마셔보세요라고 하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덕수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죠. 공수를 해올까요? 라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그렇게 하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 한덕수 총리의 말입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마시바라 한 상태는 일본 정치인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한번 마셔보겠다. 근데 마실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영국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대한민국 사람 우리 총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마시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일본에 가서 직접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일본에 가서 직접 마시면 모를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발언은 그 민주당에게 계담을 널어놓지 마라는 예. 일종의 이제 엄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고. 애초에 그거를 잘 모르니까. 예. 그다음에 이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 해소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괜찮다는 전문가도 있지만은 피해가 입을 수 있다,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두고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이 쳐놓은 질문에 덫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질문했던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 이 답변을 듣고 이게 바로 괴담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또 질문과 답이 오갔고 그리고 또 오염수 괴담 유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오갔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시죠. 그야말로 어제 대정부 질문은 이제 정부의 대응 미비를 지적하는 민주당의 이런 의견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때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느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런 반론으로 격돌을 했었습니다. 이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이 민주노총과 정교도 진보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강우병의 폭동 단체들이 후쿠시마 문제에서도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총리가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만약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사법당국이 철저히 조치하겠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공세로도 보이는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과 같은 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개성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가지고 괴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신들과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괴담으로 운운하고 특히 사법당국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한 총리의 발언은 총리답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앞서 우리 사회자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이야기했고 예. 또 오늘 제주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도 강력히 반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피지 장관도 예. 그렇고 중국도 그랬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대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쓰라 이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계속 힘을 실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글쎄요, 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좀 괴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하는지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안심 상황 관리반을 꾸렸다고 또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또 어제 있기도 했었는데, 자, 대정부 질문이 어제 시작이 됐고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또 경제 분야였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한 아무래도 수익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예. 이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단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금지, 그러니까 수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 총리가 방사능의 검사 기준 수치를 넘는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기까지 수산물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덧붙여서 이 조성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는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면서 앞으로 과학적인 좀 근거가 뒷받침된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근거가 빨리 제시가 돼야겠고요.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만 저희 뉴스파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님께서는 괜찮으면 일본 식수로 쓰면 되죠라고 하셨고 청사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만약에 오염이 되면 우리는 농수산물 모두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앞서 그 제주도 의원들은 좀 반발의 목소리 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또 걱정을 해야 될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경남인데 경남의 수장인 박안수 경남도지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어떤 반응일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창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오전에 이 도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박 지사의 발언이 있었는데 예. 우선 박안수 지사는 예전에도 수차례 밝혔듯이 원칙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수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명확한 유언비어나 괴담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사실관계가 이 불분명한 괴담으로 경남의 수산업계와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단호하게 또 대처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발언이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 우려보다는 좀 수산업계의 타격을 걱정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했던 원전 오염수의 방류 강력 반대하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화자의 주어를 바꿔보면 한덕수 총리와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라면 방류에 반대한다. 그런데 만약에 담보가 되면 찬성하는 것이냐?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방류는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눈치도 조금 본 발언이고 박 지사가 그다음에 도민들의 눈치도 조금 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어제 이제 발언을 했고 예. 내일 이제 출장을 가거든요. 일주일 정도. 어디로 가는데요? 프랑스나 뭐 유럽을 간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추구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원론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반대한다 했는데 이 안전이 담보되었다 안 됐다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달라 해도 위험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증단이 가서 검증을 했긴 했는데 속 시원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 앞서 제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지금 연안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도 강력하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역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서울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괴담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우리 지사가 그 정책도 추구를 하고 대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고 강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다음 이야기 나눌 것이 바로 저희 MBC 경남 어제 보도입니다. 어민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반응이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실시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관련 경남 시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이에 대해서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2년 전과 지금이 사뭇 다르다 이런 MBC 경남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2021년 4월이었는데 당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자 이 어민들이 그야말로 남해안 어민들이 모여서 대규모 회상 시위를 벌였었거든요. 예. 당시에 수협을 비롯한 어민 단체들도 함께하면서 우리 수산업계의 개멸적인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2020년 말에도 이 전국에서 어민들이 모여서 우리 통영시에서 그야말로 회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지난 3월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산의 날을 기념해서 통영시를 방문했었는데 네. 이 방문 이후에 급격하게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허. 현재 뭐 4월에 예정됐던 대규모 해상 시위가 흐지부지 됐고 예. 어민들이 현재까지 좀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할 기세인데 우리 어민들이 좀 들끓던 모습이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야, 지난 3월이요. 네. 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그렇게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뭔가 반전의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위기, 기류가 얼마나 바뀐 것인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준비했는데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육철 대표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욱철입니다. 예, 대표님 저희가 앞서 나눴던 이야기 들으셨죠? 네네. 예, 2년 전 분위기 지금 어떤 차이가 진짜 있습니까? 가장 그 어민 시위가 격렬했던 때가 이순신 공원에서 그리고 욕지도에서 사량도에서 제가 선박이 한 230, 250여 척이 동원되어서 해상 시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육상에서도 300명 이상이 모여서 육상 시위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5개 수협, 그래 통영 수협을 포함한 5개 수협 나와서 수협장님들도 나와서 참여했고요. 자율 공동체 단체장, 뭐 전국 어민연합회, 뭐 다양한 단체들이 대부분 다 나와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를 규탄하는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해상 시위, 육상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관할 것 없이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규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이렇게 송출되었던 그런 가장 격렬했던 그 시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3월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라고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3월 중순쯤에 예. 우리가 그 해상 집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어민단체에서 그 날짜도 특정해 주셨는데 그때가 3월 30일이었어요. 예. 3월 30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했는데 불과 한 열흘 남겨두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예.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데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저희들은 간사 역할을 맡았지 않았냐. 예. 결정도 어민단체 대표들이 결정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그 이순신 공원에서 시위할 때도 우리도 간사단체만 맡았지 실제적으로 주관한 것은 어민단체가 아니었냐 하니까 이런저런 뭐 이야기 하시면서 대통령 다니고 하시고 난다 4월 11일 날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당일이 또 4월 11일 날 가까워 가는데 예. 또 아무런 연락이 없고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6월 달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무슨 답변이 하나도 없고요. 이제 그 이후에서는 이제 뭐 오염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게 없지 않느냐, 뭐 미칠 게 확실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이 조금 선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받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저희들은 좀 알 수가 없네요. 예, 뭐 그 열흘 사이에 뭐 받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환경 단체든 어떤 단체든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우려가 그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긴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제 그냥 우리가 바다에 폐유를 버리지도 못하거든요. 예. 아무리 희석해도 폐유를 못 버리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해양 쓰레기도 못 버리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뭐 해고오염수잖아요. 이거를 뭐 어쨌든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버리는 걸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제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정부의 책임감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오염수 관련 이야기는 오늘만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대표님 전화 연결 그리고 혹은 스튜디오 방문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난 3월 이후 180도 바뀐 우리 뭐 어민들 그리고 또 단체 이런 분위기를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분도 이제 오늘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지금 지나갔거든요. 오염수 관련 이야기 오늘 당연히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저희가 이 얘기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은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워낙 많아서 오늘 새롭게 준비한 게 일단 있었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 이창원 기자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잠시 조금 더 얘기는 할 건데 신청곡을 꼭 좀 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전주가 너무 길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빨리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노래입니까? 네, 갑자기 저도 받아서 예. 급하게 추천했는데 예. 나을 씨가 불렀던 널 부르는 밤. 널 부르는 밤. 네, 모두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네요. 뭘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모습처럼 지금 내게 와줘요. 아무렇지 않은 듯 Hear me groovy tonight. 어차피 안 봐주는 자, 저희가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특히나 또 걱정하는 분들은 또 어민들, 상인들 아닐까 싶은데 과연 어민들은 괜찮은 건지 괜찮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끙끙대고 있는 것인지 어시장 분위기를 먼저 이창원 기자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 점심시간 때 어시장에 가보면 그야말로 한적한 모습인데요. 실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있었던 지난해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건어물 가게도 이제 타격이 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평균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있었고 마산 어시장뿐만 아니라 멍게 양식 업계도 현재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생산량이 2배가량 늘었는데 판로가 막히면서 그야말로 이거 출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대로라면 올겨울에 이제 굴까지 이제 이런 피해가 번질 것으로 보이고 앞서 경남도가 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방사능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권역별로 뭐 이런 설명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당장 내일 우리 경남에서는 통영시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뭐 물가 오르는 거 떠나서요. 어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면 걱정이 많을 텐데 문제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참 이 분위기가 더욱 더 이게 심각해지면은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돼버리면요, 이거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때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최근에 보니까 해수욕장도 개장을 속속하고 있고 뭐 7월 초면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시원한 바다 온전히 누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요. 오늘 그 오후에 언론에서 뭐가 보도가 됐냐면 원전에는 알프스라는 설비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요. ALPS라고. 이 알프스가 뭐냐면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 시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알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고장이 날 경우 오염수를 방류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8번이나 고장이 났다고 해요. 아하.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 아까 일부 지금 어민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떠드는 게 우리한테 뭔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예. 그분들 마음 실질적으로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걸 부스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더 등을 돌리면 우리는 타격이 너무 심하다. 그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시위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우리 소비자들이 어시장 수산시장에 뭐 등을 안 돌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오염수가 방류화된다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류는 곧 소비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방류를 안 하는 게 최선이다. 아, 그럼요.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류를 했다가 뭐 검사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가까이 만약에 세슘이 있는 이런 생선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시장 발길이 이제는 뭐 잦아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뚝 끊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일 좀 짜증이 나는 게 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는지.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일본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지 이게 제일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앞서 첫머리에 올렸던 게 외교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뭐 여야는 없다라고 하는데 여야 없는 건 둘째치고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말을 들으면서 홍스님께서는 미리 다 묻고 없애봅시다 그냥 하셨는데 그런 답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접근이라든지 과학적 정보, 근거 모든 것들이 좀 제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뉴스테이블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아마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청취와 또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